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체제 개편이에요. 좀 수치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키워드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조 때 영정법, 광해군 때 대동법, 그리고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러기에는 좀 그러잖아.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좀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뭐 영정법 시작했다, 뭐 인조 때 시작했다. 영정법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동법 같은 경우는 이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이 되었고, 기존에 이제 특산품 내던 것에서 쌀, 배, 동전으로 받은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역법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는 대신 옷감을 내는 거라 그랬었지. 그걸 1년에 2피를 내던 것을 한 포로 깎아준 것을 균역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야. 그래서 시간 없는 친구들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근 추세는 대동법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보통 굉장히 좀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 뭐 3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심심하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친구들은 넘기셔도 좋아요. 자, 이것도 노트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조세제도는 이제 작은 범위에서 보면 토지에 물리는 세금을 말하지만, 좀 넓은 범위로 따지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그래서 세금이라 합시다. 세금. 수치체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좋아요. 하고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도 이제 세금을 내시겠지만 저도 세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득세 걷고, 그리고 뭐 지방세 이렇게 세금을 죄송해요.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납세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물론 뭐 국방, 다녀왔죠. 병장, 만기 병장으로 육군 병장으로도 제대를 했죠. 좋아요.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뭐 복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국가에 이제 필요한데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세금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재산세도 있고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게 등등등 있는데, 저는 아직 부모님하고 살아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고 자동차도 아직 없어요. 언젠간 생기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세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이 세금의 종류가 3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조세. 아까 조세는 작은 범위로 말하면 토지세라 그랬어. 오늘날로 따지면 재산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 쌀의 10분의 1을 걷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A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A에서 쌀이 100가마가 생산된다. 그럼 이 사람은 조세로 얼마를 내야 될까요? 아까 10분의 1이라고 그랬지? 10가마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납입니다. 공납은 지금 이런 세금이 없어요.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는 거예요. 이 공납의 기준은 집집마다 거두는 겁니다. 집호자예요. 그러니까 재현이네 집 하나, A네 집 하나, B 집에 하나. 저는 이제 광주 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무등산 수박입니다.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무등산 수박 비싸요, 여러분들. 비싸요.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수박을 별로 주면 먹는데 돈 주고는 안 사 먹어요. 왜 이렇게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뭐 좋아하냐면요. 나 뭐 좋아하지? 더블 비앙코? 물론 간식으로 봤을 때 더블 비앙코 좋아합니다. 더블 비앙코가 뭐냐면 위에 크림 아이스크림 있고 밑에 사과 샤베트?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그거 먹으려고 먹는 거거든. 밑에 조그만 수저 달린 거 더블 비앙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뒷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고 맨날 제가 돈 주고 사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랑 요맘때. 요맘때. 유제품 좋아합니다. 예, 그 뒷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니고 혹시 이것을 보시는 뭐 아이스크림 업체는 없으시겠지만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집집마다 거두는 거야. 그래서 A네 집 뭐 무등산 수박 하나, 뭐 B 집 무등산 수박 하나, 재현이네 집 무등산 수박이랑 하나. 이 집집마다 이 특산물을 거두는 것이 공납이야. 지금은 없어. 그리고 군역. 역. 역은 노동력을 거두는 거야. 노동력을 거두는 건데 뭐 진짜 군대 가는 얘들을 이제 군역이라고 하고요. 군대 가는 거 아까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애들만 해당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옛날에는 요역이라 그래가지고 성 쌓는 일이라든지 이제 국가에서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징발해 가는 겁니다. 징발해 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임금제로 바뀌게 되죠. 이제 돈을 주고 그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야. 어찌됐든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바로 조세, 공납, 역이 되겠습니다. 조세, 공납, 역이 되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이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야. 그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세, 공납, 역을 알았다면은 또 무엇을 알아두셔야 되느냐? 공전과 사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저 겨울방학 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때 이거 이어서 들으면 아주 좋을 거야. 여러분 수조권이라고 들어봤죠?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노급, 관료전, 전식과, 과전법, 직전법. 수조권? 수조권은 뭐라고 했어? 관리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월급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조지현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으로 준단 말이야. 근데 옛날은 이제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긴 줘요. 녹봉을 주긴 주는 좀만 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게 바로 수조권이야. 그럼 공전은 뭐냐?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거야. 그럼 사전은 뭐야?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공무원들,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전. 그리고 수조권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것이 국가에게 있을 경우엔 그 공전이라고 얘기를 해. 이 공전은 저는 받점자 땅을 의미하는 거야. 자,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화정동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화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쌍촌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광주 사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쌍촌동과 화정동이 있어요. 우리 광도권은 화정동이 있습니다. 자, 이 광주 화정동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겠죠. A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을 거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을 거고, C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쌍촌동에도 D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거고, E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F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겠죠. 각각 A, B, C, D, E, F는 각각 개인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전에 세금 중에 뭘 내야 돼? 조세, 토지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는 거, 그걸 바로 조세라고 한다 그랬었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화정동은 공전이에요. A, B, C는 자신의 땅에서 생산되는 10분의 1, 이 생산량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돼? 국가에다 내야 돼? 관리한테 내야 돼? 아까 화정동은 공전이라고 그랬잖아.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돼? 국가한테 내는 거야. 쉽지?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100가마가 생산이 됐어.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돼? 10분의 1. 10가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10가마 누구한테 내는 거야? 국가에게 내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공전이야. 쉽지? 자, 근데 쌍촌동은 공전이 아니라 사전이에요. 사전은 누가 아까 전 세금을 거둔다 그랬어? 개인. 여기서 개인은 관리를 말하는 거야. 공무원.
자, D라고 하는 사람은 200가마가 생산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200가마 10분의 1은 얼마요? 20가마지? 자, 20가마를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국가한테 내? 아니면 공무원, 관리한테 내? 관리한테 내지. 왜? 쌍촌동은 사전이라 그랬잖아. 그지? 선생님, 왜 관리가 걷어요? 아따,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의 월급이야. 아따, 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관리한테 아우 귀찮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한테 주는 게 맞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잘 보자. 국가, 백성, 관리가 있어. 자, 백성은 국가한테 뭘 내요? 세금을 내죠. 그러면 국가는 관리한테 월급을 줘야 돼. 그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다고. 국가, 국민, 공무원. 오늘날 같은 경우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한테 세금을 내면 국가는 그 세금을 거둔 것을 공무원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야. 이게 오늘날은 쉽지. 그냥 인터넷을 슉슉슉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국가 그 쌀 언제 다 걷어가지고 또 얘네들이 언제 또 나눠줘. 어? 귀찮으니까 백성들한테 직접 거두라고 하는 거야. 왜? 월급의 개념으로. 이게 바로 수조권이라고. 그래서 신라 때는 이게 노급, 관료전,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과전법, 직전법 이렇게 불렸어. 이해되시죠? 이 관리들이 그냥 뜯어가는 것이 아니야. 자기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그거야. 그래서 이 쌍촌동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사전. 약간 예를 들었었지. 그래서 사전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쌍촌동에 살고 있는 DEF는 관리한테 세금을 내는 거고, 그리고 ABC 같은 경우는 공전으로, 이 화정동에 살고 있는 ABC는 공전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불만이 없어. 왜? 어찌됐든 뭐 10가마 10분의 1의 자기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나 아니면 관리한테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뭐 국가한테 뭐 관리한테 냈다 그래서 국가한테 또 내는 것이 아니야. 국가 아니면 관리한테 내기만 하면 된다고. 어차피 세금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펌 손실법이란 게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 다펌 손실법은 뭐냐면 이 당시에 농사를 짓다가 이게 흉년,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가뭄이 들면 농사 망하는 거 있잖아. 농사가 망했었을 때 얘네들이 안 그래도 망했는데도 이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면 못 내지. 아니, 농사 쫄딱 망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또 세금 내라고 하면 얘네들이 에이라 모르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손실을 좀 국가에서 좀 헤아려 줘가지고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걸 다펌 손실법이라 그래. 이 다펌은 뭐냐면 조사다란 뜻이야. 우리 답사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 지역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답사 간다고 얘기를 하지. 뭐 사학과라든지 역사교육과 가는 친구들은 잘 답사 많이 갈 거예요. 그 답사 이렇게 다펌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조사의 대상이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에요. 수령. 그 고을의 사또. 근데 이 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조권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이제 이거를 얘네들이 손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손실을 많이 봤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해주는 거야.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세금 뭐 이 정도 손실을 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수령 같은 경우는 그걸 깎아주겠지. 근데 수조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손실을 났습니다. 그러면 깎아주기가 힘들어. 왜? 얘들은 월급으로 받는 거잖아. 근데 깎아줄 때마다 자신의 월급이 줄어드는 거야. 얘가 D가 아까 전에 20가마를 내야 되는데 손실을 좀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5가마밖에 못 내겠대. 그러면은 이 수조권자 이 쌍촌동을 그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이 관리는 그만큼 손해를 보잖아. 15가마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래? 그래가지고 이 세금을 뭐 이렇게 자기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안 깎아줘요. 이게 바로 다펌 손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는 얘들이 유리해요? 공전에 있는 얘들이 유리하지. 얘들은 수령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딱 FM대로 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이 사전으로 지정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월급을 받아야 될 관리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깎아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인 얘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세종대왕 때 공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공법 기억나지? 토지의 비옥돌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 풍용 정도, 풍년이야 흉년이냐에 따라서 연분 9등법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나누는 기준은 연분 9등법이야. 연분 9등법은 상, 중, 하로 나누고 해당 해를 한 해를 또 상을 또 상중하, 또 중을 상중하, 또 하를 또 상중하로 나눠. 총 몇 가지야? 9가지지? 그래갖고 올해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상상년이요. 그러면 토지 1결당 20도만 걷어라. 올해는 망했어요. 하하년. 그러면은 4도만 걷어라. 뭐 상륙년은 18도. 이씩 줄어들지? 공차가 마이너스 2야. 뭐 16도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뭐 8이 아니고 6이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씩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야. 올해는 상상년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전으로 등록된 이 땅에서 이제 수조권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것을 막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딱 올해는 상상년이니까 20도만 걷어라. 그러면 얘는 20도밖에 못 걷는 거야. 이 사람 걷어가면 처벌을 받는 거니까. 이게 바로 공법이야. 그 제도를 세종대왕이 했다고. 근데 뭐가 좀 복잡하지?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뇌물을 바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세종대왕이 좀 유능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됐는데, 이 세종대왕 다음부터는 이게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뭔가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불만 같은 거를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맨날 하한연으로 걷는 거야. 그러면 다 이렇게 만족을 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맨날 4도만 걷다가 조선 인조 때 큰일 났네 이거. 인조 때 에휴 좀 지우자. 조선 인조 때 영원히 정하는 거야. 조선 후기 법적으로 정하는. 이 전에는 이제 맨날 이제 4도만 걷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영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영원히 정했어. 토지 1결당 4에서 6도만 거두기로.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1결이 약 3,000평 정도 되는 크기라 그래. 그래서 영정법은 이제 인조 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영원히 정했다. 토지 1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4에서 6도만 거두라고. 이게 바로 조세와 관련된 세법이야. 복잡하지? 자, 공납 한번 봐보자. 자, 공납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등산 수박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저기 상주 꽃감이 유명하지? 꽃감이 유명하고, 또 뭐가 있나? 대구 사과 유명하고, 나주 배가 유명하고, 그 지역마다 특산물 같은 게 좀 유명한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집집마다 거두는 것을 공납이라고 얘기를 해. 공납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공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특산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이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서 쌀 농사도 못 짓고 시간을 많이 빼앗겨. 그리고 가끔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닌데 그 지역으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광주는 내륙지방이지. 그런데 생선 같은 거 바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납은 굉장히 힘든 세금 제도였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녹용, 광주 지방에 녹용이 그 특산물이었다고 칩시다. 특산물. 녹용이 뭐예요? 사슴 뿔이지? 자, 근데 이제 녹용이 이제 그 광주 지방이 이제 특산물이어가지고 이제 광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녹용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농민이 이제 녹용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녹용 사슴 잡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사슴 잡느라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또 못 잡으니까 또 이게 또 농사도 못 짓는 거야.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그러고 짜증나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저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사슴 농장을 운영을 해. 이 사람은 이제 사슴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이제 B를 찾아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녹용 좀 파세요? 에? 아, 진짜요? 제시 좀요? 10만원 주세요.
괜찮아요. 그래갖고 이제 10만 원에 이제 녹용을 팔아요, A는. 그럼 A는 이제 B에게 그 녹용을 사가지고 이거를 그 고을의 수령에게 바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오, 괜찮다, 그치? A가 수령에게 바치는 거를 중간에서 막을 박자, 막고 있지? 그래서 우린 B 같은 얘들을 박납업자라고 얘기를 해. 박납업자. 중간에서 막잖아. 납부하는 걸 막는 얘들을 박납업자로 얘기를 해. 근데 이 B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욕심이 생기네. 그래갖고 이제 B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수령을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저기서 사슴농장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장사 잘 되세요? 아니, 뭐 장사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당신한테 이제 녹용을 바치는 것 같은데요. 녹용을 제 것만 받아주세요. 사람들이 제 거 녹용만 사가지고 수령께서 이게 사람들이 녹용을 받으실 때 제 것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그러면 제 수익의 한 40% 띄워드릴게요. 어휴,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짜고 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이제 A가 또 이제 그 곡물 바칠 때가 되니까 또 B를 찾아가요. 아까 10만 원에 구입했다 그랬었지? 자, 녹용 좀 파세요. 자, 10만 원이요. 뭐래? 50만 원 올릴 거예요. 50만 원 너무 비싼데? 50만 원 너무 비싸요. 싫어요. 나 좀 더럽네. 내가 구하고 말지. 그래라. 그래갖고 이제 A가 사슴을 잡아가지고 녹용을 이제 구해가지고 수령한테 바쳐요. 수령이 뭐라 그래? 썩었는데 이거? 여기 썩었잖아. 아니, 방금 잡은 거예요. 썩었어. 다시 구해와. A가 녹용을 구해올 때마다 수령한테 거절을 당합니다. 바른말 고운말을 씁시다.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야? B한테 구입해가지고 B 물건 바치라 그 말이야. 이거를 박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박납업자들이 중간에서 어마하게 떼어먹어. 근데 심지어는 이 농민이 바치지도 않았는데 박납업자가 먼저 수령한테 물건을 바치고 A한테 야야 그 녹용 내가 이미 냈거든? 그 녹용값 나한테 500만 원 나한테 붙여. 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 이거를 박납의 폐단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박납업자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지. 농민들 죽어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뭐야? 특산품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특산품을 바치지 말고 좀 흔한 거, 이것보다는 흔한 거, 뭐 쌀로 이제 바치게 하는 거. 그래갖고 수미법이라고 하는 법이 의논되기도 했었어. 특산품 대신 쌀로 바쳐라. 뭐 조광조,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자, 대동법은 누구 때 시행했어? 광해군 때야. 토지 1결당 쌀을 12두를 바치는 거야. 와, 야, 아까 영정법이 3배 해당되나, 그치? 영정법이 3배이네. 그 특산품은 그만큼 비싼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쌀이 없으면 동전이라든지 뭐 삼배, 옷감을 말하는 거야. 아까 조선 때까지는 쌀하고 옷감이 돈이 든다 그래서 포라고 그래. 그 동전 뭐 삼배 뭐 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동전의 삼배 같은 걸 바치게 되는 거야. 자, 공납은 아까 뭐라 그랬니?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거라 그랬었지. 대동법은 특산물이 아니라 쌀, 동전, 그리고 포, 옷감으로 바치는 거라 그랬었어. 자, 이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한번 봐보자. 공납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거두는 거야. 재현이네 집, A, B, C네 집. 재현이네 집, A네 집, B네 집, C네 집. 가난하고 잘 살고를 따지지 않고 집집마다 거두는 거야. 재현이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A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B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C네 집 무등산 수박 하나. 근데 재현이 집은 굉장히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산 수박을 바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공납의 기준은 뭐야? 세금 부과 기준은 집집마다야. 호의 기준이야, 호. 근데 대동법은 그 기준이 뭐야?
토지 결수야. 토지의 넓이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겠지. 그렇지. 토지 결수야. 토지 1결당 12두를 바치는 거니까 토지 2결을 가지고 있는 얘들은 24두를 걷겠지. 그럼 토지 3결을 가지고 또 3배를 계속 곱하면 되는 거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겠지. 그러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양반 세도 같은, 그러니까 양반의 이제 양반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겠지. 그 걔네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니? 아, 반대를 하겠지. 세금을 많이 내잖아. 그래서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100년이나 걸리는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이 토지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토지 결수에 안정이 되었기 때문이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반대를 하겠지. 그러잖아. 그래갖고 딱 100년이 걸렸대.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자, 그런데 잘 봐봐. 자, 중앙, 왕, 그리고 지방에 수령, 그리고 백성이 있어. 백성은 수령에게 특산물을 바치고 수령은 왕에게 특산물을 바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얼마나 좋아. 광주에서는 수박 바치고 상주에서는 꽃감 바치고 그리고 나주에서는 배 바치고 뭐 이렇게 뭐 대구에서는 사과 바치고 그래서 전국에서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배도 먹을 수 있고 꽃감도 먹을 수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대동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대동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백성이 아까 뭐만 바친다 그랬어? 쌀, 동전, 그리고 옷감. 또 수령이 그걸 걷어가지고 쌀, 동전, 옷감을 바친단 말이야. 그 임금님은 쌀하고 동전하고 옷감밖에 못 먹어. 아, 그중 먹을 것도 쌀밖에 없네. 근데 배가 먹고 싶어. 꽃감이 먹고 싶어. 수박이 먹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거둔 거는 뭐밖에 없어? 쌀, 동전, 옷감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거둔 거를 쌀, 수박 이거 사 먹으면 되잖아. 그럼 누구한테 사오라 그래?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사오라고 그래. 그럼 공인이 그 지방에서 거쳤던 쌀, 동전, 모염포 가지고 그 시장으로 가서 사와. 무슨 시장이 어디 있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아까 전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며. 그러니까 시장이 전국적으로 개설이 되잖아. 그러니까 공인이 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건 팔려고 붙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동포과 관련된 상인, 공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쉽지? 자, 그래서 조세 아까 토지세 영정법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되었지만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이유는 박나비 폐단 때문에. 토산물 대신 토산물은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야.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옷감, 동전 등으로 징수하는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인이 등장했다. 기억해 두세요. 아, 균역법 안 했잖아. 아, 균역법. 마지막으로 균역법 보자. 자, 국가에서 이제 노동력을 거둔 것을 역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어. 근데 우리 군역 정도만 좀 알아두자. 군역은 군대 가는 거야. 지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가죠. 보통 이제 21살쯤에 많이 이제 가는데, 아이고, 세상에. 제대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잘 봐보자. 자, 이 군역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제 남자 기준으로, 남자를 이제 그 16세에서 60세. 이 친구들을 이제 정이라고 얘기를 해. 정. 16세, 60세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군역으로 동원이 되게 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려와 달리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에 가서도 이제 군사 훈련보다는 주로 이제 성 쌓는 일에 좀 동원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성 쌓는 일이 요역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한테 오히려 야 너희들 뭐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뭐 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 요역에 이제 동원을 한단 말이야. 요역 자원도 따로 있지만 군인으로 끌려온 친구들한테도 이 요역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열받지. 군사훈련은 군사훈련대로 받고 또 성 쌓는 일이 또 동원이 되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뭐 군사 훈련 받죠. 뭐 총기 뭐 이런 거 맨날 이렇게 총 쏘고 뭐 이렇게 뭐 제식 훈련 받고 이렇게 뭐 유격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뭐 혹한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군사 훈련대로 받지만 뭐 대민 지원 같은 것도 좀 나가고 뭐 풀도 뽑고 뭐 이렇게 동원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뭐 성산일까지 동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군역 요역화로 이중부담이지, 이중부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가려고 하냐면은 대립제. 대신 설립자였어요. 대신 세운다는 거야. 돈을 주고 재현이가 이제 군대를 가기 싫으니까 A라고 한 사람한테 야, 돈 줄 테니까 나중에 군대 좀 갔다 와. 대신 세우는 거야. 대립제. 그리고 방군수포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다 놓아준 걸 방생한다 그러지 군대에서 놓아주는 거야. 포를 받고 군대에서 놓아주는 거야. 아까 포는 뭐의 개념이라 그랬니? 쌀과 옷감. 포는 그 화폐 대신 사용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돈을 내고 군대에서 빠지는 거야. 근데 이 대립제와 이 방군수포제는 둘 다 불법이에요. 하면 잡혀가. 근데 불법이 너무나 이제 자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아우 귀찮아. 그래서 이걸 합법화 시켜줘요. 그 합법화 시켜준 거를 군적수포제라고 합니다. 아까 중종 때 시행됐다 그래서 군적수포제는 뭔 말이야? 1년에 군포를 2필만 내면 그걸 군생활 한 걸로 쳐주는 거야. 이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 무조건 옷감 2필로 내야 돼. 1년을. 오케이? 근데 이게 1년 말이 2필이지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16세에서 60세 해당되는 남자들은 1년에 군포 옷감을 2필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됐었어.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것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돼요. 이 균역법은 누구 때 시작되냐면 영조 때 시작이 됩니다. 1년에 2필 걷던 것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줘. 근데 이런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할 수밖에 없어. 야, 2필 걷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면 한 필만큼의 부족분이 발생하잖아. 아,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위기가 닥쳐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메꾸려고 그랬었냐? 그 당시 지주들 있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그 결작이라고 하는 이유로 1년에 이제 2두 정도를 거두요. 1년에 2두 정도로 결작으로 거두고, 그리고 돈은 많은데 이제 양반 신분이 아닌 애들한테 이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줘요. 그래갖고 걔네들한테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또 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염선세라고 그래가지고 어장세, 그 물고기 이제 어장을 가지고 있는 얘들 바다에, 그리고 염전을 가지고 있는 얘들,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는 얘들한테 뭐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걷게 됩니다. 근데 이 어염선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실 재정, 그러니까 왕과 가족들이 이제 쓰는 돈에서 이제 정부가 쓰는 이제 국가 재정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이제 교재로 와봅시다. 너무 더럽게 써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것을 균역법이라고 하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지주들에게 결작, 그리고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고 걔네들한테 포를 걷는 거, 그리고 이 어염선세,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두는 거야.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걷는데 원래는 걷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그 왕실 재정이었는데 이 왕실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고 있었던 돈을 국가 재정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야. 전환하는 것을 균역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도 이것이 좀 시험에 좀 잘 나오고요. 균역법 같은 경우 영조의 업적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거 좀 길다. 그치? 잘 따라오고 있니? 자, 20년 10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보자. 아, 이거 풀었던 문제는 좀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치? 이거 풀었을 거고, 풀었고, 5번 안 풀었고, 6번 풀었고. 우리 많이 풀었다. 그치? 오, 이거 나왔다. 10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거 찾으라는 거네. 자, 박람회 패단 나왔고,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되었고, 공인이라고 한 상이 등장했는데 이거 무슨 법이니? 대동법이지? 자, 대동법과 관련된 정답.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공납을 쌀, 무명, 배, 이거는 옷감을 말하는 거야. 포를 말하는 거야. 동전으로 징수한 이유. 오케이? 이거는 뭐야?
아까 전에 그 박나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 그랬었지. 전민 변정도감 누구 때요?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 당시 권문세족의 그 좀 힘을 좀 줄이고자 했었던 거라 그랬었지.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마련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 기반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그 이성계가 공양왕 때 시작한 제도라 그랬었지. 과전법은 수조권을 주는 거야. 월급의 개념이라 그랬어. 황국중앙총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근현대사 할 때 살펴볼 겁니다. 그 당시 일제와 이제 그 당시 외국 세력들이 우리의 상권을 침입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전 상인들이 조직했었던 황국중앙총상회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간파천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상환으로 피신한 사건을 말하죠.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고종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없는 듯? 그치? 없대. 자, 20년 3월 한번 봅시다. 저 풀었던 거는 좀 체크 좀 하자, 지연아. 헷갈리잖아. 많이 풀었다, 그치? 나왔다. 자, 미추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전 통편이라고 나왔다. 장용영이라고 많이 나왔네요.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의 업적, 정부 준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규장각을 육성했다, 맞죠? 칠정상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세종 때. 그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제라 그랬었지. 사신관제도 태종 왕거이네요. 기억나십니까? 호족 세력들의 견제 정책이라 그랬었지.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거는 콩민왕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이었죠.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했다. 기억나십니까? 뇌물 마립간. 신라 뇌물 마립간이라 그랬었어. 자, 10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동법 시행. 그리고 광작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광작을 해요. 넓을 광자를 써요. 그리고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강상의 한강에서 그 택배업, 운송업 하는 얘들을 말한다 그랬었고, 송상, 개성, 만상, 의주, 내상, 그 부산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을 말한다 그랬었지.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농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농업 생산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남는 물건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4월 거 한번 봅시다. 풀었던 거는 체크를 좀 합시다. 사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옳은 것은 자, 상평통보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야. 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이 시기는 사상과 보호부상과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사상은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그 시전상인은 국가의 정식으로 인정받은 얘들을 그 시전상인, 그러니까 관허상인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허락한 상인들 시전 상인인데 사상은 이제 개인적으로 장사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구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전 상인은 오늘날 따지면 공기업, 그리고 오늘날 뭐 삼성, LG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사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 이런 얘들은. 그러니까 이 사상에는 뭐 난전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경강상인, 만상, 송상, 내상 뭐 이런 얘들이 이제 사상이라고 해당이 되겠죠. 공인은? 공인도 관호상인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조선 후기겠죠? 상업이 발달한 건 무조건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때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아까 나왔었지? 우경이 시작된 것은 지정왕 때라고 알려져 있어요. 소로 밭을 파는 거야. 회사령이 폐지가 된 것은 이제 1920년 문화통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봅시다. 전시과 제도가 시행된 거 고려. 백성의 정전이 지급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신라 이제 성도광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6번 풀었고 7번 풀었고 우리 많이 풀었네요. 9번 풀었고 이게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시기가 섞여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배고파. 아, 지금 다이어트 실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계속 저녁을 안 먹고 있어서 배가 고픕니다. 이것도 다 됐네요. 없죠? 자, 4월 거 풀어봤고요. 다 끝났어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6월 거도 풀어봅시다.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그다음 선생님 표시된 거 보면 아 이거 헷갈릴까봐 나만의 그런 거예요. 4번. 야 이것도 벌써 40분이네? 이번 거 좀 많다. 그래도 열심히 들으세요. 병자호란 저번 시간에 풀었는데 북벌운동 병자호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알아주세요. 오 9번 나왔다. 9번. 자, 밑줄체 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몰락양반,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농민 등이 지역차별 및 세도 정권의 수탈에 맞서 평안도에서 봉기하였다. 자, 이거 아까 전에 평안도, 즉 서북지방, 이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 홍경래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홍경래은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조 때 일어난 건데 순헌철 이 3대 60여 년간을 무슨 정치라고 그래서 세도 정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홍경래은 안은 이 세도 정치 하에 이제 삼정의 문란과 이 지역 평안도라고 하는 이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홍경래은 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신간의 여천을 받았다. 우리 이거 근현대사 할 때 살펴봅시다. 백제 부흥운동이겠죠? 뭐 복신, 뭐 도침, 뭐 흑지상지 이런 일들. 백제 멸망한 다음에 일어난 백제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일어났겠지? 백제가 먼저 망해요.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60년에 멸망하고 근데 고려는 668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뭐 안승이라든지 뭐 건모잠, 고현무가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순종의 장래 이래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 60만세라고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현대사 할 때 신당정치 경영정에 반대하다. 우리 현대사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1번. 자, 다음 재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하고 3점짜리 크네요. 자, 영의정, 이원이기, 아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곡물이네요. 곡물은 특산품을 말하는 겁니다. 박나비인에게 맡겨서 물건값이 몇 배, 몇십 배가 되니 그 폐해가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폐단? 박나비의 폐단. 자, 담당관청을 두어 이 백성들에게 쌀로 거두게 해서 이게 담당관청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이에요. 박나비 폐단 막으려고 일어난 거 무슨 법? 광해군 때 태동법.
자, 왕이 말하기를 양민은 오래도록 고된 역에 시달려왔대요. 역은 아까 노동력을 거두는 거라 그랬었지? 역 중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다 그랬어. 근데 요역은 나중에 사라져. 자,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래요. 두 필 거둔 것을 한 필로 줄여줬네. 경들은 이제 두 필 거둔 것을 한 필로 줄이니까 그 감소분, 부족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무슨 법? 영조 때 시행했던 균역법. 아까 그 보충 방법이 뭐 결작, 선무군관포, 어염선세를 국가재정으로 전환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지? 뭐예요?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쉽지? 자, 7월 거 풀어봅시다. 풀었고 풀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풀었을 거예요. 1번 무조건 풀었을 거야. 무조건 선사시대거든요. 이것도 풀었을 거야. 백제죠,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죠. 백제와 관련된 건 2번이겠네. 백제 금동대왕으로. 4번도 풀었을 거고. 근데 안 풀었을까? 왜 표시가 안 돼 있을까? 풀었을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세종대왕이네요. 자, 밑줄치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능 사도세자의 아들 이 왕의 무덤이야. 수원화성을 건설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 대전 통평. 그 다음에 통공정책. 아까 신의 통공 금난정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철폐한 거를 이 통공정책 신의 통공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 업적 고르라고 하는 문제야. 정답 몇 번? 2번 장용령을 설치했다. 정조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 경호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비를 천도한 거는 백제 서왕이죠. 노비 안건법 고려 광중이고요. 독소 삼품과 원성왕이죠. 이 전에는 내가 진골이면은 이제 아무리 멍청해도 그 관리로 이제 등용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독소 삼품과는 책을 읽는 능력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 3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뽑겠다 그거야. 그럼 공부 안 해도 이제는 예전에는 관리로 등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짜증나잖아. 그래서 원성을 샀다. 원성왕. 이렇게 믿는 사람 없죠. 사신간 제도가 아까 누구 때 했다 그랬어요? 고려 태조 왕건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호족들에 대한 견제 정책. 쉬워요. 12번 13번 풀었고. 자, 다 왔습니다. 힘내요. 오, 이거 안 풀었나? 자, 여러분들 그 왕자의 난 사병혁파 조선 3대 왕 호빼법 시행 이 사람은 그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사람이죠. 어린날 제정한 사람은 이제 소파 방정환이라고 한 사람이고 현대사 할 때, 근현대사 할 때 살펴볼 거고 금관과의 병합은 금법 대진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법풍왕 노비안건법 광종 고려 광종 북한산의 순서를 세웠다. 신라 진흥왕이죠. 풀었었나? 9번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대 왕 대정, 대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규장각 장용령 누굽니까? 조선 정조죠. 그 여러분들 그 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규장각을 설치했다 또는 규장각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규장각이 등장하면 그냥 정조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조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송화성을 축조했다. 사신간제도 태조 왕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다. 이거 국제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건데 그 대한제국 때 고종이 선포한 겁니다. 모상국을 정복한 것은 신라 지정왕, 노급을 폐지한 것은 신라 신문왕이죠. 자,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야, 이씨. 이거 왜 이런데? 무슨 문제일까, 이거? 이거 어떻게 없애? 뭘까, 이거는? 고려시대 역사서 물어봤으니까 이승유 제왕기 물어봤겠지? 단군한 거? 그런 거 물어봤겠지? 나왔네요. 자, 미추치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아까 이원 얘기 나왔잖아. 박나비 폐단 혁파하고자 했고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됐는데 백성들은 좋다고 했지만 권세가 부자들은 박나비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 박나비 폐단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 태동법. 정답 몇 번? 공인이 성장하기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지계화문을 통해서 지계가 발급되었다. 이거 대한제국 때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준식과죠. 고려시대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이게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일제가 만든 법이에요. 유상매임, 유상부배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이거 대한민국 때 이승만 정부예요.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농지개혁. 현대사일 때 살펴봅시다. 오, 나왔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주민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서리들의 가옥을 불사르고 부수자 불사르고 부수자죠. 정신차려! 지금 새벽 3시에요. 자, 경상 우병사 백낙신 아까 전에 나왔죠, 이거. 그를 둘러싸고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임술련에 경상도 단성, 함양, 계령, 인동 등 여러 고을에서 백성의 소동을 일으켰다. 수령을 포위하고 조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한 향대가 쫓아내고 황국 장부를 빼앗았다. 진주밀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게 이제 임술 농민봉기예요.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라 했었지. 언제 일어났다 그래서 세돈 정치 때. 임술 농민봉기는 이제 그 순원철 철종 때 일어난 거거든요. 조선 후기 농민봉기의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패 2연을 돌아보니 통공정책으로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었다. 7패 2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7패가 남대문인가? 2연이 남대문인가?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뭐 동대문 뭐 서대문 이렇게 남대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흥인주문 뭐 이렇게 뭐 숭례문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그 바깥쪽에 형성된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시장 그런 거를 2연 7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공정책 아까 시내통공을 말하는 거고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라고 했네. 장시에서 들었는 시장 일부 시전산인들이 타격을 받게 했어요. 조선 후기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 조선 정조 때 후기 조선 정조 이후의 일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좀 나중에 문화사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죠. 한글 소설이 있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 후기 때는 이제 한글 소설이 좀 유명해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홍길동전, 뭐 춘향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글 소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모노조도 1920년 이제 일제와 이제 싸우는 무장 독립투쟁, 무장 투쟁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서울올림픽, 88올림픽 얘기하는 거네요. 경부 고속국도 박정희 정부 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수능 문제까지 봤고, 이야 빨리 하고 찾아. 4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세특 써야 돼요. 뭐야 이거 됐을 건데. 활고 나오면 고려라 그랬었죠? 고려는 전식과. 자 따라해봅시다. 은병 전식과. 안 따라하면은 대학 다 떨어짐. 이거 좀 예민한 건데. 죄송해요. 취소. 이거 안 따라해도 대학 다 붙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전식과. 은병 또는 활구. 병란도. 향부곡소. 상감정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고려야. 다 풀었을 건데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지? 수나라 근데 을지문도 이거 여수 전쟁이죠.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거고. 자 건모장 같은 경우, 안승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지? 1번이겠네요. 고구려가 멸망하였다. 서민문화는 좀 나중에 합시다. 이거 다 풀었을 건데. 가왕조. 수선사결사 진울. 고려죠. 보조국사 진울. 해동천태종. 의천천태종. 의천. 고려시대죠. 대각국사 진울. 고려. 자 고려한 것은 팔만대장경. 그치.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왜 체크가 안 돼 있다냐. 그냥 넘어갔나?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2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정약용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정조는 조선 후기 때 왕이에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모습 등이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겠지? 상품 작물은 무조건 조선 후기야. 담배. 아까 담배랑 인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작물이라고 그랬지? 고추장. 이 고추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고추는 원래 우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빨간색 우리 지금 김치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을 내는 것이 고추잖아.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부터 빨간색 그런 김치를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다 백김치, 그리고 하얀색 김치를 먹었어요. 이 김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본다면 그 고구려 때부터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 그리고 이걸 소금물에 절여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침채, 뭐 채소를 이렇게 막 이렇게 물에 이게 담가갖고 먹었던 뭐 침채라고 불렀다고 하고 뭐 이렇게 무나 배추 같은 거. 이게 맞나 모르겠네. 옛날 학교 다닐 때 저 교수님 죄송해요. 배웠는데 침채 뭐 딤채 이렇게 불렸다 그래. 그래서 우리 김치 냉장고 브랜드 중에 딤채 있죠? 위니아 딤채인가? 이거 뒷광고 아니에요? 그 딤채. 그래갖고 그게 우리 그 김치 옛 이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무나 배추 같은 거를, 배추를 옛날에 숭이라 그랬대. 숭.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그 소금물에 절여서 먹는 거를 이제 그 김치의 원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빨간색 김치를 먹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때부터야. 고추를 그때 일본에서부터 들여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고추장을 먹었던 거는 그 이후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 조선 전개 후기를 나눈 이거 조선 후기 때 물건을 찾으라는 거겠지? 조선 후기 때는 공인이라는 상인이 활동했어요. 이걸 골라야 되겠지? 공인 아까 전에 대동법과 관련됐다 그랬어. 자,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만든 동전이에요. 우경, 지정왕이지? 신라 지정왕.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사 할 때 배울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남면북양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0, 40년대 그 일제가 그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 양을 키우는 것을 말해요. 그 남면북양 정책. 1930, 40년대 일본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 2시간짜리였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다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따분해할 것 같은데 고생이 많네요. 나 방금 어디가 불었니?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가 불었더라? 방금 4월까지 불었나? 오, 6월 만에 다 끝났네요. 1번 풀었고 2번도 풀었고 3번도 풀었고 4번도 풀었고 5번도 풀었고 6번 풀었고 7번 풀었고 8번 풀었고 9번 풀었고 이렇게 많이 풀었어? 10번을 풀었나? 예전에 푼 건가? 뭐지? 나 옛날에 이거 풀다 말았던 거구나. 자, 13번 봅시다.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경종 다음에 영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되고요. 속대전 만들었고 청계천 준설 사업 실시했다. 이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거 준비한 친구들은 영조하면 그 청계천을 정비하는 산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서울에 청계천이 있지? 거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시켰던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아까 그 조전 프로젝트 나온 거는 이 탕평비와 속대전인데 청계천 준설 산업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내년 배우는 친구들한테 좀 강조해야 되겠다. 자, 노구 폐지한 거 신문왕, 균역법 실시한 거 2번이 답이겠네요. 평야로 선도한 거 남진정책 장소와 사신간제도 고려 왕건, 통립기무함은 1880년대 조선정부의 근대화 정책 총괄했던 기구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다 풀었다. 자, 아유, 고생 많았네요. 이거 아닌데. 뭐야? 조전 프로젝트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페이지 다 풀어봤어요. 좀 오래 걸렸네요. 이 점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7주차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부분 볼 겁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실학이라든지 이 서민 문화의 발전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글 소설, 뭐 판소리, 진경산수화, 미나 풍속화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게 되겠네요. 흥선대원군에서부터 이모군란까지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분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늦죠 제가. 그래서 8 찍고 지금 계획된 거는 이제 1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16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얼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한테 나간 게 8페이지까지 나갔을 거예요. 9페이지는 이제 계약하고 이제 출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교재 필요한 친구들 있을까요? 이 교재가 필요한 친구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이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뭐 메일로 보내줘야 되나? 제가 뭐 출력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진짜 그러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학교 다니는 우리 광덕고 친구들 위해서 이제 찍는 거라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종이를 이거 제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책 참고서 그다음에 제가 뭐 모의고사 분석한 거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거든요. 근데 이거 뭐 공익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원하신다면 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고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어요. 네, 저작권 이런 거 없고 많이 봐주시고 그냥 제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뭐 구독, 알람 설정, 그다음에 뭐 있냐?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이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지현 프로젝트 8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오늘 건 좀 많이 길었네요. 거의 2시간 넘는데 강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